안톤 숄츠 선생님. 네, 제가 아까 출판사 분들께 우리말은 참 호칭이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데 어떻게 호칭을 할까요? 그랬더니 선생님 마음에 드십니까? 선생님. 네. 혹시 안톤이 더 좋지 않으세요? 네,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네네네. 그럼 그냥 안톤 이렇게 할까요? 예, 그렇게 불러주세요. 네, 네. 안톤. 네, 좀 어색하죠. 아니 뭐 괜찮습니다.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뭐 많이 음. 아시긴 하지만 그래도. 먼저는 여러분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지 저도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오늘 여기 사실 광주 차로 여기 서울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오늘 토크 때문에 일부러 예예 오셨어요? 이 톡 우와. 때문에 예, 네. 지금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오늘. 그래서 구름도 너무 이쁘고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여기 실내에 있는 게 거의 아깝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바깥에 네. 어디 노는 맞아요. 게 좋은데 음.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어, 간단하게 한번 자기소개 하면 그 아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원래 함부르크 독일 함부르크 출신인데 음, 그리고 1994년 처음 한국 왔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항상 어렸을 때부터 아시아에 대해서 되게 관심 많고 젊었을 때부터 태권도 또 배우고 그래서 태권도 통해서 아시아 문화 그리고 전통적인 문화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관심 생기고 그리고 우리 사모님 태권도 사모님도 한국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한국 문화 점점 조금 알게 되고 한국에서 가르치는 방법도 알게 되고 그래서 아시아에 대해서 관심 좀 많아지고 그리고 우리 도장에서 이 도장 선택했던 이유도 좀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 태권도 배우면서 그냥 무술 뭐 이런 그 운동처럼 배우고 싶은 게 아니고 이 동양 철학 수련하듯이. 예예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네, 참선도 많이 했고 네. 그래서 가끔 우리 도장에서 태권도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실 지금 발표하는 사람처럼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한국 스님 오셨어요. 함부룩 씨 방문했던 스님이었고 이분 그때는 한국말 하나도 몰랐는데 근데 이분 영어는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 도장에서 영어 잘하는 사람 그렇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독어 그때는 독어 영어 통역했어요. 그래서 통역하면서 이스님 좀 느꼈어요. 안톤 씨좀 불교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내가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 동양 철학, 불교 뭐 아,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한국 한번 왔으면 좋겠다. 제가 직접 아, 가르칠게요. 어,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얼마나 이상한 생각인데 그냥 생각했지만 근데 딱 다음 날 아침에 잠을 네. 깨고 아, 난 한국 가야 되겠다. 오. 되게 신기하고 그 느낌 완전히 깔끔하게 깨끗하게 그게 몇 살 때예요? 그때는 21살이었어요. 아, 그리고 그때는 그 저는 그 우리나라에서 그때 아직 독일에서 군대 원래 가야 됐었는데 군대 가면 딱 1년이었어요. 근데 아, 군대 말고 다른 일 하면 좀 길게. 15개월 아하.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상관없고 그래서 네, 이 스님 만났을 때 아직 몇 개월 남았어요. 네. 그래서 드디어 22살 된 후 다 마무리되고 이런 서비스는 다 마무리되고 거의 어, 바로 한국 왔어요. 자기소개 끝? 그 참, 예, 그래서 뭐 당연히 끝없이 많은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음, 그 지금 한국에 왔을 때, 여기는 그 스님하고 같이 공부하고, 음, 한국 그래서 처음에는 그 외국 사람들 여기 오게 되면 뭐 무슨 일 때문에 오는지 아니면 특별한 어떤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저는 그냥 스님하고 같이 살았고, 많이 네. 배우고, 절에서요. 절에서 뭐 완전히 절 어, 아니었지만 이분 약간 선불교 센터 만들었어요. 서울 네, 그때는 네, 네. 대치동에서 작은 어, 참선 제조 네. 센터가 있었어요. 음, 그거 하고 그리고 낮에는 몇 시간 서울대 어학당 다녔어요. 왜냐하면 음, 처음 도착했을 했을 때부터 제가 느꼈는데
한국에서는 한국말 못하면 되게 힘들어요. 생각보다 영어 수준 특히 90년대 그렇게 좋지 네. 않았어요. 그러면 아, 처음부터 네. 그러니까 여기 내가 오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셨어요? 아, 그러니까 말을 배우기 시작해. 꼭 그러지 그건 않았어요. 아니었어. 제가 딱 1년 정도 여기 있을 생각이 있었어요. 어, 그래도 그때도 벌써 신기한 게 저는 그 비행기 표는 변도였어요. 네. 네. 그래서 아마 계획 당연히 이렇게 길게 여기 있는 계획이 없었지만 그래도 완복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음,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새로운 시작하면 항상 네. 어디 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옵션 많으면 좋아요. 그래서 네. 갈 때 벌써 돌아오는 게 계획하는 게 별로 의미 없고 네. 음,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비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 이래서 새로운 차 사면 이 그러니까요. 비닐 잘 안 뜯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어떻게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살 색, 때부터 벌써는 파는 게에 대해서 생각하고 색깔도 그래서 제일 무난한 거 하고. 저는 그런 거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네. 먼저는 그냥 네. 오픈 로드 하는 네. 것처럼. 그래서 1년 정도 있을 생각이 있었는데 네. 한국 너무 좋아하게 되고 여러 가지 스님 나중에 그 참선 제주센터 나오고 어. 숭산 스님하고도 아, 같이 만나셨어요? 생전에? 제가 어, 만났고 현각 스님 친구 되고 그니까요. 우리 예. 같이 그때는 많이 공부했고 여러 가지 어, 절에서 같이 좀 많이 공부했고 무술도 계속하고 태권도 태견까지 뭐 이런저런 거 그래서 음, 많이 공부했어요. 그래서 거의 3년 가깝게 여기 네, 살고 네, 근데 아직도 더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 그리고 항상 좀 너무 편해지면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맞아요. 예. 그래서 그때는 한 3년 조금 안 되고 2년 반 정도 됐을 때 한국말 어느 정도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네, 서울도 잘 알고 친구도 있었고 말도 잘 되고 뭐 네, 여기저기 조금 언어 가르치든지 뭐 그냥 조금 돈도 벌 수 있었고 작게 음, 그래서 편했어요. 음, 그래서 나는 편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일본 음, 갔어요. 일본 말도 네,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일본 아, 가서 거기도 1년 절에서 수행했어요. 그래서 어, 색다른 불교 경험도 한번 하고 그래서 4년 조금 안 됐을 때 드디어 다시 독일 돌아갔어요. 네. 그래서 지금 당연히 끝까지 지금 다 얘기하면 너무 시간 걸리지만 근데 아니에요. 네. 그래요? 재미있으시죠? 재밌어요. 네, 네. 그래서 독일 갔다 온 후 느꼈는데 정말 아시아에서 살고 싶어요. 그게 어, 뭐예요? 왜? 음, 사실 책도 이거 스토리 조금 나오는데 네. 한국 오기 전에 벌써 이런 느낌 있었어요. 제가 사실 어, 한국 갔을 때 비행기는 항상 약간 이 홍콩에 대해서 홍콩 약간 동양 서양 만나는. 멜팅 네, 네, 포인트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 섞여서 네. 그래서 홍콩 되게 난망적인 생각 좀 있었고 그래서 아, 일부러 그때는 캐세이 패시픽 항공 맞아요. 탔어요. 네. 그래서 다른 비행기표 없이 그냥 아, 어차피 그때는 한국 직항 거의 없었어요. 네. 그래서 홍콩에서는 2주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홍콩 도착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을 때 음, 저는 그 배 타고 그 홍콩 아일랜드 당연히 음, 유명하지만 그리고 음. 가울룬 근데 네, 밖에 배로 나갈 수 있는 섬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거기는 어느 날 그냥 배 타고 다시 돌아왔을 때 음, 그 홍콩 다시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딱 저녁 6시, 7시 정도였는데 음, 딱 이런 동남아시아에 있는 분위기 네. 구름이 되게 멋지고 아니, 햇빛이 그냥 구름은 독일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네. 근데, 여기도 멋지죠. 근데 네, 오늘 같은 구름 보시면 네. 이것도 매일 나오는 구름 은 아니에요. 아니죠. 정말 이거 볼 때마다 저도 사진 찍는 사람 입장으로 아니면 촬영하는 사람 입장으로 에, 오늘 카메라 가져와야 했었는데 바로 이런 에, 생각했어요. 그래서 네. 동남아시아는 구름이 조금 달라요. 예, 달라요. 햇빛이 또 틀려요. 옛날에 네. 예를 들어서 작가들 유명한 유럽 작가도 프로ven스 가서 그쵸. 아니면 뭐 이런데 왜냐 빛이가 빛이 제일 이뻐서 달라서. 그래서 그거는 그냥 상상하는 아,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때는 어쩐지 배 타고 다시 홍콩 가는 길이었는데 그래서 어, 홍콩 그때는 막 이런 햇빛이 받고 그 건물하고 이런 구름 보고 음, 그래서 갑자기 어떤 번개 맞는 느낌처럼 네.
야, 나는 여기 잘 왔다고는 절대 아하.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음, 전생이 아시아에 사셨을까요? 옛날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어, 그 저는 외에 불교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 전생도 아까 믿고. 그 현각 스님 얘기하셨는데 현각 스님 책에 보면 그 하버드에서 음, 화계사까지 책에 보면 그 얘기 나와요. 예, 이상하게 어떤 노래만 나오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슬프더래요. 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애국가인 거죠. 음, 그래서 전생을 보는 누군가를 만나서 물어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일제 식민지 시절에 그 태어났던 독립운동가였다. 음,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애국가를 들으면 눈물이 나는 거야. 뭐 음,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구절이 그 책에 나와요. 음. 근데 말씀을 지금 듣다 보니까 아마도 전생에 이 땅 어딘가에 사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럴 수도 있죠. 음, 음, 그 잘 알 수 없고. 음, 근데 그 확실하게 가끔 어떤 사람 만날 때 네. 옛날부터 아는 느낌이 있고 아니면 어떤 특별한 어, 장소 올 때 너무 기시감. 예, 음, 그냥 이상한 느낌 없이 그냥 여기 살았던 느낌 것처럼. 그래서 어, 저는 아시아 왔을 때 네. 정말 그때는 딱 22살이었는데 근데 일주일도 안 되고 나는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오, 그래서 지금 그 순간 아직도 잘 기억하고 근데 음, 이 순간은 그때는 94년이었는데 그래서 음, 전만 되면 음. 30년 전인데 그러네요. 난 아직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죠. 여러분 좋아하시는 김영하 작가 있잖아요. 그 한국의 김영하 작가라고 있어요. 소설가 혹시 아실까요? 잘 모릅니다. 되게 유명한 작가예요. 음, 그 양반이 한 10여 년 전에 쓴 에세이가 있어요. 그 시칠리아 섬에 간 거기에 보면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자기 인생의 예언자가 되는 때가 있다. 그 자기도 그때 한창 막 바쁘게 지내다가 나는 거기 가야 되겠어. 그냥 불현듯. 그랬는데 정말 얼마 후에 그렇게 자기 인생이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안톤도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나 여기 있어야 되겠어 이런 마음이 드셨던 거죠. 그 자기 인생의 예언자가 됐던 순간인 것 같아요. 사실 그 독일 사람 되게 논리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거는 사실 우리 독일 사람의 강점 하나이라고 음, 생각하고 다만 음, 인생에서는 모든 걸 꼭 이해하고 싶은 마음도 조금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그냥 이해 못하는 길은 충분히 많아요. 네, 그래서 가끔 너무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꼭 이해해야 된다. 이거는 설명할 수 없으면 음, 진실이 아니다. 네, 그것도 좀 아니라고 네, 생각하고 네, 그래서 그냥 저도 오히려 논리적인 편이지만 음, 그리고 뭐 그것 때문에 어떤 토론이나 뭐 이런 대화하는 게 되게 좋아하고 뭐 그냥 음, 정말 생각하는 게 좋아하니까 네, 근데 가끔 그냥 모든 생각 잊어버리고 음, 마음속에 있는 느낌 네, 그것도 믿어야 돼. 어, 맞아요. 설명 못해도 음, 논리적으로 이해 못해도 음, 그래서 의미가 없다는 게 절대 아니라고 아니고, 생각하고 네. 만약에 논리적으로만 생각했으면 지금 오늘 음, 이 자리가 절대 앉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네, 맞아요. 그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의식이 10%, 무의식이 90%라고 그 음,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논리, 합리 이거는 의식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이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내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뭔가가 있는 거죠. 그죠. 음, 그리고 그 부분 생각보다 큰 거 중요하고 같고. 네. 지금 특히는 서양 사회에서는 음, 그 과학 통해서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그 어디 몸 아프면 당연히 음, 가끔 병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아니면 뭐가 있으면 그 오히려 한의원 네. 먼저 가요. 그 침 맞으세요? 침 맞아요. 안 아파요? 네, 아유 어, 그거는 별로 안 아파요. 네. 그 우리 태권도 사부님도 예를 들어서 침 맞았어요. 그래서 네. 이거 우리는 오행, 육기 뭐 이런 거 다 네, 네. 가르치고 정양 철학하고 뭐 어떻게 네. 그 에너지가 뭐 이런 거 다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우리 다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아, 이런 것도 믿고 있어요.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근데 네.
확실하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보면 음. 가끔 우리 마음, 우리 그냥 느낌 좀 많이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네.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그 이런 순간이 있으면 음. 가끔 사람 만날 때도 이런 딱 번개 맞는 느낌이 있을 수 어, 있잖아요. 네. 사랑이 빠지든지 아니면 그냥 그쵸. 어떤 딱 아는 느낌 뭐가 있어요. 음. 아니면 그때처럼 저는 여기 잘 왔어요. 저는 음. 그냥 제가 원래 해야 하는 일 여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잘 아,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빌컴은. 그 제가 지금 이제 처음에 우리 얘기의 시작을 본인 소개해 주세요 이랬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얘기를 쭉 들으면서 그 흥미롭다고 느낀 것이 보통 우리끼리 자기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고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요. 이렇게 자기 일 가지고 자기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 그런 얘기도 간혹 있었지만 그거보다 다른 각도에서 그 얘기를 해주신 게 저는 되게 흥미로웠고 사실 이 책을 5월에 저희 북클럽 책으로 선정한 데에도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나는 나로 뭐 지극히 당연한 얘기지만 나는 나로 살겠어.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이제 이런 관심이 되게 수면 위로 많이 지금 우리 사회에 올라와 있는데 자기 자신을 자기가 다 알아차리기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거울에 앞에 이렇게 쓸 적에 거울에 이렇게 딱 붙었으면 모습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좀 떨어져야 자기가 보이잖아요. 이제 그런 뭐랄까 그런 효과를 저는 이 책에서 좀 받고 기대했어요. 물론 여기 오래도록 사셨지만 완전히 똑같진 않으니까 우리의 의식 구조나 또 생각과 뭐 라이프스타일과 이런 게 그래서 우리 그 안톤에게 거울의 역할을 기대를 하면서 읽었고 역시나 우리끼리 그냥 젖어서 살 때는 무심코 했다든지 다들 그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서 읽으면서 좀 아프기도 하고 뭐 창피한 때도 많이 있었고 뭐 우리만 그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다가 하여튼 흥미롭고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네. 네, 당연히 자기소개도 뭐 어디 왔든 뭐뭐 하는 안톤 철저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가끔도 그렇게 해요. 근데 오늘 이 책 이야기 하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소개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저는 어떤 사람인지 여기 좀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는 좀 대화하게 되면 그거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어디 태어난지 무슨 일을 하는지 그것만 말하면 내가 어떤 그렇죠. 사람인지 오히려 제가 어떻게 아시아 왔을 때 어떻게 네.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까지 어떻게 왔는지 이 음, 스토리 조금 하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네. 싶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물론 책에도 이제 어떻게 해서 아시아에 오셔서 이렇게 인생의 반생 이상을 여기서 보냈는지에 대한 그 서술이 나오는데 역시나 목소리로 직접 그 이야기를 듣고 얼굴을 이렇게 보고 눈을 보면서 제가 들으니까 훨씬 그 얘기가 실감나게 왔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구름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모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어떻게 쓰시게 되셨어요? 네. 그 사실 옛날부터 항상 책 쓰고 싶었어요. 어, 저는 항상 무슨 할 말이 좀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네, 네, 그리고 저희 인생도 그냥 약간 보통 스타일 아니에요. 네, 그래서 되게 다양한 경험했고 네, 스님들하고 한국에서도 뭐 일본에서도 스님들하고 같이 살고 뭐 어, 그 되게 여러 가지 일하고 대학교 교수로도 활동했고 음, 기자로도 활동하고 뭐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뭐 그래서 옛날에 통역하고 뭐 이런저런 거 그래서 정말 되게 다양한 경험 있는 사람이라서 그리고 조금 저희 라이프 스토리 그냥 리니아보다 약간 되게 약간 롤러코스터처럼이라고 네,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네, 옛날부터 좀 한번 책 좀 써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네, 다만 항상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네, 너무 바쁘고 그래서 몇 번 사실 저한테 연락 왔어요. 그 전에도 출판사한테 네, 연락 왔는데 아하, 음, 근데 항상 전 시간 없다. 어, 나중에
조금 더 나이 먹을 때, 좀 더 네. 여유 있을 때. 아, 근데 갑자기 코로나 생겼어요. 아,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제가 네. 원래는 해외도 자주 가고 거의 1년에서 한 10개국 정도 방문하고 뭐 일 때문에 네. 뭐 여행도 하고 뭐 그리고 아, 거의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해외 갔다 왔어요. 그리고 네. 한국에서도 출장 많고 아, 항상 정신없이 네. 돌아다니는데 근데 갑자기 코로나 생기니까 여유가. 여유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코로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 여기 문화수첩한테 네. 연락 왔어요. 그래서 아, 처음에는 안 되겠다. 난 진짜 시간 네. 없다. 근데 아, 그래도 지금 특별한 시대니까 뭐 코로나 조금 더 여유 있으니까 한번 만나보자고. 아, 그래서 편집장님하고 여기 위에 앉아 계시는 분인데 한번 네. 만나봤어요. 그래서 음, 커피 한 잔 하자. 음, 서울에서 음, 만났고. 그래서 이분 이야기 그리고 생각 들어보니까 음, 이 사람 정말 관심 있는 것 같아요. 네. 저의 생각에 대해서 그리고 아, 음, 이 출판사도 좋은 출판사이고 그리고 음, 충분히 저한테 여유 줄 수도 있다고 그리고 그런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 전 갑자기 음, 그때 한국 가는 것처럼 갑자기 어느 순간 오케이 난 어, 하겠다 오케이. 아, 결정했고 네. 당연히 제가 원래 항상 생각했던 게 오히려 나의 라이프 스토리 조금 이야기하는 책 좀 생각했는데 아, 이거는 완전히 다른 책이 됐는데 네. 근데 저는 그 왜 이런 책 쓰는지 음, 당연히 이유가 있어요. 음, 그 솔직히 말하면 90년대 여기 왔던 음. 한국하고 지금 2022년 그 한국 대단히 달라요. 엄청 달라요. 네. 예. 다이나믹 코리아예요. 네. 다이내믹인데 다이내믹 난 다 좋아요. 아, 나도 되게 다이내믹한 사람인데 음, 그래서 여기 너무 잘 어울려요. 네. 근데 그 마음이 걸리는 게 많아요. 네. 그리고 저는 여기 그냥 방문하는 사람 아니고 저도 네, 한국 사는, 사회에 참석하는 음, 사람인데 음,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영어로는 civil duty 뭐 저희 음, 의무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 사회는 뭐가 잘못되면 저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말 안 하면 그럼 오히려 문제는 커지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네. 당연히 저의 책 쓰면 아니면 옛날에 TV도 더 자주 나갔을 때 항상 비판적인 이야기 꽤 많이 했어요. 음, 그거는 약간 저의 의무이라고 생각해요. 음, 항상 칭찬 제가 좋아하는 한국 너무 사랑하고 여기 살고 있어요. 근데 어떤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으면 아니면 이 사회는 안 좋은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제가 말 안 하면 저도 그냥 저는 문제 되는 거예요. 이 해결 방법 되려고 하면 제가 말해야 돼요. 사람들 옛날에 TV에서 나갔을 때도 항상 사람들을 우리는 약간 사전 인터뷰 있었는데 그래서 그 프로그램 나가기 전에 그래서 항상 막 우리 디스커션 하고 그래서 사람들 예, 안톤 씨 정말 안톤 씨 말이 맞아요. 근데 하지 마. 제발 그냥 카메라 앞에서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 댓글 엄청 심하게 나올 거예요. 요새는 뭐 아, 이런 저런 거. 그래서 내가 근데 우리는 이런 말 안 한다면 항상 사람들 듣고 싶은 말만 하면 어떻게 이 나라가 좋아질 수 있냐? 안톤 그 말도 맞지만 근데 뭐 음, 그냥 알잖아요. 뭐 그냥 댓글이 안 좋으면 나중에 안톤 초대 안 하고 뭐 막 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럼 초대 안 하면 돼요. 저는 사실대로 얘기 못 한다면 나는 여기 나갈 생각 없다. 음, 음, 그래서 항상 이런 책도 당연히 많은 사람 비판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도 뭐 음, 좀 창피하다고 아니면 뭐 우리만 있냐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음. 그 이렇게 그냥 한번 말해야 되겠다. 네, 왜냐 잘하셨어요. 네 네. 왜냐면 오랫동안 지금 이 사회 변하는 모습 보고 그리고 사회 어느 정도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음, 이 참석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당연히 외국 사람이라서 한 음, 걸음 뒤로 가는 게 저한테 조금 더 쉬워요. 예. 네. 그래서 조금 멀리부터 한국 사회 보고 어떻게 바꾸는지.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 다 행복하면 나만 좀 불편하면 해결 방법 간단해요. 저는 그냥 다른 나라 가면 돼요. 근데 내가 느꼈던 게 네. 나만 조금 불편하는 게 아니고
다들 한국 그런 것 사람들도 같아. 점점 불편해지는 것 같아. 이 네, 옛날에 느꼈던 에너지, 행복, 그 옵티미즘 네.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거를 처음에 오셨을 때 하고 지금하고 차이를 그렇게 느끼시겠어요? 엄청 크죠. 어, 쉽게 말하면 음, 90년대에 처음 왔을 때 음, 한국 사람들 자부심 너무 심했어요. 넘쳤어요. 예. 어, 그래서 한국 사람들 그때 항상 저한테 말을 해요. 우리 할 수 없는 게는 없다. 우리 어, 다 할 수 있다. 음,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특히 물어보면 음, 듣는 이야기 우리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어. 그래서 그러니까 음, 그때는 impossible is nothing 이랬는데, 음, 맞아요. 그 음, 그래서 그 차이가 음, 거의 음, 제가 느꼈던 게 옛날에 너무 사람들 힘들게 살았어도 어떤 행복이 있었어요. 네, 당연히 지금도 행복 없는 게는 아니지만 음, 그래도 사회는 점점 약간 나아지,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 관계도 좀 이상해지고 너무 옛날에 모든 걸 우리였는데 요새는 안택 시대에서 다른 사람 말하기도 싫고 뭐 모든 걸 앱으로 다만 하고 앱 제일 사랑해요. 왜냐 통화하는 게 벌써 불편해요. 뭐 무인텔인지 뭐 모든 그 기계로 하든지 뭐 그냥 사람 식당 들어가면 뭐 어더링도 그냥 버튼만 하고 그래서 네, 점점 사람들 서로 이야기도 안 하고 커뮤니케이션 없어지고 근데 이거는 정말 맞는 방향인가? 네, 그래서 이런 생각 좀 많이 했고 그 항상 친구들하고 디스커션 할 때 이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이 책 썼을 때 그 편집자님하고 같이 얘기하고 우리는 처음 인터뷰 뭐 대화할 때 이 책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는 다 모이고 한번 좀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했고 어떤 테마가 핵심적인 테마가 어느 테마들인지 그래서 저희 경험, 저희 생각, 저희 의견 좀 정리하고 2년 동안 이 책 썼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 들으면서 그 중요한 걸 하나 느꼈는데요. 나는 여기가 아닌 것 같으면 그냥 떠나면 돼. 근데 이 공동체가 이제 점점 좋지 않은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나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책을 보면요. 처음에는 이 한국을 뭐라고 지칭을 했냐면 이 나라라고 했어요. 이 나라에서 내가 이 나라를 왔어. 이렇게 하다가 한 2, 30페이지인가 지나가니까 우리는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안톤과 저는 우리인가요? 저보다 사장님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우리인지 그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한국 사회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주 우리 느낌도 있고 가끔 왜 사람들 길에서 날 쳐다보는지 난 잊어버려요. 근데 갑자기 기다리고 전 한국 사람 아니구나. 그 뭐 얼굴 보면 근데 그 가끔 되게 떨어져 있는 느낌 그런 날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만 있는 느낌 아니라고 생각해요. 많은 한국 사람도 똑같은 느낌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가끔 이 나라 정말 나의 나라인가? 뭐 이 사회는 진짜 나의 대표하는 사회인가? 그래서 이거는 독일도 마찬가지로 저는 독일 방문하면 저는 항상 반가운 느낌이 있어요. 난 독일도 사랑하고 근데 가끔 독일 오래 있으면 뭐 일주일 이상 있으면 이 나라도 좀 이상하네. 그냥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항상 우리는 딱 나 아니면 우리 네, 시츄에이션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네. 차이 있을 수 있다고 아니 생각해요. 저의 오랜 질문이에요. 음. 어디까지가 우리고 당신과 나는 우리인가 아닌가? 뭐이 생각을 저는 오래도록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읽다가 그게 확 이렇게 탁 귀에 걸렸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분께는 지금 한국이 혹은 내가 우리일까 아닐까 그게 좀 궁금해져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여러분 궁금하신 거 질문하십시오. 이제 앞에 이제 조금 몸풀기로 오늘 이 북토크가 처음이시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은 미리 안 들었지만 뭐 약간 몸풀기 내지는 좀 부드럽게 아이스 브레이킹 이런 느낌으로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좋아요. 하실만 하시죠? 나 좋죠. 네. 그 사실은 그 저는 이런 거는 너무 좋아요. 왜냐면 그 원래는 저는 발표 많이 해요. 발표 많이 하고 아니면 방송국 자주 나가고. 근데 거기는 이 시청자하고 아니면 바로 안 발표해도 보잖아요. 뭐 대부분 저는 1시간 정도 발표하고 그 다음 질문 있어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정도인데요. 그래서 실질적인 커뮤니케이션 대화는 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이 책에서도 많이 썼어요. 저는 대화는 이 나라 뭘보다 필요한 거는 대화이라고 네.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자리 오늘 여기 이런 자리 너무 좋아하고 네. 사람들 많이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물어보십시오. 아니면 그 전에 생각하실 시간을 좀 가지시라고 하고 처음에 그 서울에 있는 어쩌고 저쩌고 책방에서 그 안톤의 책을 수백 권을 산대더라 이런 전화를 받고 그죠? 기분이 어떠셨어요? 기분이 좋죠. 항상 그 잘 모르죠. 이런 책 쓰면 네. 엄청 인연 저희 인생에서 인연 여기 들어갔는데 네. 그래서 사실 돈 버는 게 저한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네. 사람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사회에 어떤 조금이라도 얼마나 조금이라도 어떤 임팩트 한번 좀 사람 좀 생각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누구도 관심 없고 누구 이 책도 안 읽으면 당연히 그래도 후회 절대 안 하지만 그래도 조금 마음이 좀 답답하죠. 그럼 네. 좀 슬프고 그래서 이런 책방에서 여기 이런 북톡도 하고 몇백 권 좀 사는 게 당연히 항상 기분이 네. 좋죠. 정확히 얘기하면 저희가 한 800 몇십 권을 샀어요. 그래서 아까 출판사에서 오신 분한테 들었더니 그 이후로 책이 많이 나갔대요. 그게 지금 4쇄를 찍었답니다. 예. 저희가 좀 역할을 한 것 같죠.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 자주 초대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서울에 오실 때마다 자주 오세요? 서울에? 매주 와요. 예. 매주. 예, 예. 이 강남 쪽에 오시면 들르세요. 네, 네,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항상 스케줄이 따라서 근데 다음 주도 예를 들어서 한 이틀 항상 매주 원래 하루 이틀 가끔 3일까지는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어쩔 수 네. 없어요. 저희 사는 길은 광주이지만 근데 네. 그래도 국제적인 프로젝트하고 뭐 그쵸. 친구도 만나고 뭐 그래서 거의 매주는 네. 적어도 하루 이틀 정도 서울에 네, 있습니다. 네, 네. 네. 들르십시오. 자, 여러분 궁금한 거 없어요? 네. 한국에 들어와서 불교 공부하시면서 스님들하고 사셨대는데 머리는 안 깎으셨는지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광주 사투리를 하나도 안 쓰시는 것 같아서 원래 광주에서 지내실 때도 사투리를 안 쓰시고 지내는지 일단 이거부터. 그러니까 출가를 하신 건 아니죠. 저는 원래 처음 한국 왔을 때 서울에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스님하고 또 여기 서울에서 같이 살고 그리고 그 화계사 절에서도 좀 화계사. 살고 있었고 그래서 사실 그 저의 한국어 교육 그 여기 서울대학교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몇 년 동안 서울 살고 그래서 사투리 광주 사투리 지금 오히려 서울보다 훨씬 더 오래 광주 살았지만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요새는 광주 사람도 그 광주 사투리 쓰지 않아요 잘. 그래서 가끔 우리 술 먹으면서 뭐 조금 사투리 저도 나와요. 근데 우리 와이프도 광주 사람 아니거든요. 원래 서울 사람인데 그래서 어떻게 왜 하필 광주로 가셨어요? 그 교수 때문에 저는 학교. 그 광주에 있는 대학교 제가 아는 교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졸업 완벽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갑자기 연락 왔어요. 여기 교수 자리 하나 생겼는데 혹시 광주 올 생각 있는데 그래서 그때 네. 광주 근데 뭐 오케이 그래 좋아요. 한번 색다른 한국도 좀 그때까지 거의 서울하고 아니면 절 완전히 산속 이 두 가지만 알고 있었어요. 다른 도시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오케이 광주 한번 가봅시다. 1년, 2년 정도 뭐 색다른 한국 그 지역도 좀 알게 되고 지금 벌써 15년 넘었어요. 그래서, 광주에서. 예, 광주에서. 집도 지으셨잖아요. 네, 집도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찾아보니까 그 프로그램 조회수가 100만이 넘었더군요.
안톤 슐츠 이렇게 치면 제일 먼저 그 집이 나오는 거 아세요? 요새는 저희 명함 좀 바꿀 생각이 있어요. 네. 안톤 셜츠 그 집 있는 사람. 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 요새 저한테 말 걸면 혹시 그 집 있는 사람 아닌가요? 뭐 옛날에 뭐 기자 아니면 뭐 이렇게 말했는데 요새는 유튜브 덕분에 기자보다 그 독일 집, 기자보다 그 네. 집 있는 그 외국 사람. 네. 네. 그러니까 출가는 안 하신 거죠. 출가 그렇죠. 생각을 하신 건 아니죠. 예. 그리고 아까 머리에 대해서 물어보셨잖아요. 머리 잘랐어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뭐 나중에 기회가 스님들 같이. 예, 저는 완전히 어. 스님처럼 살았죠. 아. 그때는 새벽 3시 일어나고 네. 머리 항상 잘랐고 몇 년 동안 그래서 점점 머리가 빠지는 게 시작했는데 근데 두려움 없어요. 왜냐하면 머리 없이 벌써 몇 년 살았고 아직도 보기는 괜찮아요. 그래서 두려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정말 몇 년 동안 완전히 스님처럼 살았고 근데 나중에 그냥 결정했어요. 저는 이런 스님 라이프스타일도 좋아하는데 근데 당연히 몇 년 동안 그 고기 안 먹고 술도 안 먹고 뭐 여자도 안 만나고 뭐 이렇게 살 수 있지만 근데 정말 저희 인생에서 항상 되게 다양한 경험 원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이런 라이프스타일 한번 해보는 게 저한테 좋지만 아하. 근데 저는 술도 좋아하고 고기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해요. 그래서 2년 3년 동안 이렇게 사는 게 괜찮은데 근데 영원히 뭐 죽을 때까지 그건 아니다. 조금 네. 예. 그래서 그때는 완전히 승복도 입고 머리도 자르고 완전히 스님하고 같은 그러니까 라이프스타일. 산문에 드시기는 한 거군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경험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러면 사투리 안 지금- 쓰는 이유는 그 서울 한국말 배웠기 때문에. 예. 그럼 지금도 그 수행을 하세요? 그 부디스트세요? 옛날 부디스트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근데 제 생각에는 부디스트인지 약간 기독교 믿는지 뭐 이슬람 믿는지 똑같은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맞아요. 절 살았을 때도 특히 전주교 믿는 그 맞아요. 사람들 자주 왔어요. 맞아요. 같이 참선하고 뭐 그래서 불교는 부처님도 신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뭐가 깨달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아하. 그래서 불교는 완전히 종교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사실은 그래서 불교는 그냥 그 자기 way of 수행. life, 그 약간 철학이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지만 근데 그냥 인생 이해할 수 있는 방법. 그거는 좀 생각하고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은 옛날만큼 수행 안 하지만 근데 그때 배웠던 거 저희 인생 저희 책도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줌으로도 질문이 온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는 질문보다는 코멘트인데 아까 이제 우리 얘기 나눈 거에 대한 코멘트예요. 우리에 대한 최 대표님의 질문을 유추해 보면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의 한국 사회는 가족의 관계라면 한국 사회에서 사는 외국인은 연인의 관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사랑하지만 무조건 수용하기보다 서로 싸우고 갈등하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관계요. 아니면 안톤 씨는 국가라는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보다는 인류애를 더 크게 느끼시는 건 아닐지 이렇게 코멘트를 하셨네요. 아까 왜 우리 얘기했잖아요. 저하고 우리예요. 제가 이랬잖아요. 이런 코멘트가 있는데 혹시 하실 얘기 있으실까요? 질문은 약간 가족인지 연애 관계 같은. 글쎄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그리고 그래도 독일 그냥 떠났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냥 연애 잠깐 만나고 뭐 싫다면 그냥 다시 헤어지고 뭐 오히려 저희 인생에서는 반 인상 점점 시간 지나가면서 한국에서 살았고 그래서 저는 독일 사람인가? 저는 한국 사람인가? 만약에 전생 정말 한국에서 있었을 때 그럼 원래 한국 사람인가? 잠깐 독일에 있었다가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없고 정말 당연히 한국에서 태어나면 그냥 우리는 한국 사회에 있는 규칙 꼭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부분도 저희 책에서 썼어요. 많은 사람들 저는 선택 없다
여기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여기 있는 규칙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 근데 누가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는 그냥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그냥 룰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독일 태어났고 독일 교육 받았고 그래도 뭐 독일 뭐 라이프스타일 뭐 독일 그 사회는 싫어해서 떠나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어느 날 그냥 떠났어요. 그래서 원하면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다 생각보다 그 여유가 많다고 생각하고 어떤 우리 잘 모르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그 어떤 이거는 가족 관계다, 이거는 자를 수 없다, 이거는 연애 관계인지 뭐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책에 보면 이제 그 특히 교육 문제도 그 아주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셔서 그 문제를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우선 네. 네, 그 말씀 주신 거나 책에 담긴 걸 보면 보통 저희가 표현하는 이제 타협하지 않고 이제 어떤 다름을 가지고 혹은 나라를 이제 중심으로 좀 이렇게 늘 사고하시고 또 가족도 뭐 이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와중에 또 어쨌든 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시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타협하셨던 어떤 생각나시는 그런 것들이 있으신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했었습니다. 모든 전 세계에서 사회는 그런 거 있어요. 뭐 독일에서 네. 살든지 여기서 살든지 아. 그리고 당연히 그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인지 여기 뭐 해외에서 왔던 사람인지 당연히 이 나라에서 규칙 아니면 그 기본적인 사회의 룰 어느 정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그래서 그거는 그냥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부분은 그 당연히 저도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요. 아주 간단한 뭐 법이나 뭐 어떤 거.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살고 싶다면 이런 거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 다음 문제인데 그래서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는 젓가락 좋아하는데 만약에 젓가락 난 싫어요. 근데 여기 한국이니까 젓가락 그냥 쓸 수밖에 없어요. 그냥 젓가락 정말 쓰기 싫다면 그럼 한국에서 오지 말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좀 아니면 좀 이상해져. 근데 저희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이 좀 아니다. 예를 들어서 네. 이 교육 예를 들어서 네. 교육 문제는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교육 이런 시스템이다. 그래서 애들 그냥 아침부터 돌려야 된다. 오후까지는 학교 그 다음은 밤 늦게까지는 학원. 네. 그거는 한국 규칙이다. 아니면 성공 못한다. 네. 그래서 당연히 저희 아들도 내가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먼저는 뭐가 성공인지 이것도 다른 그쵸. 질문이지만 근데 네. 저희 아들 거의 학원 안 다녀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룰 예를 들어서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당연히 가끔 한국이라서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어도 뭐 따라가는 게 꽤 있죠. 근데 어떤 거는 이거 정말 좀 아니다 생각하면 그럼 그때는 우리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게 어떻게 뭐는 이거고 뭐는 이건지 이렇게 딱 잘라서 지금 구분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짐작은 가시잖아요. 그죠? 네. 네. 또 다른 분이요? 네. 굉장히 좋은 책 써주신 작가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이 책 소개해주신 선정해 책방, 주신 예. 네. 선정해주신 체이너 책방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건 이제 한국에 처음 오셔서 이제 절에 들어가서 수행을 한다는 결정이 사실 한국 사람들도 쉽게 할 수 없는 결정인데 이렇게 절에서 한 2, 3년 동안 수행하시면서 뭐 인생에 대해서 크게 깨달은 점이나 이런 게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처음 절에 왔을 때 그 항상 그때는 또 화계사에 계셨어요. 화기사도 네. 있었고 처음에는 그 여기 스님하고 같이 손불교 센터에서 살고 그다음 화기사에서도 했고 신원사, 갑사 네, 조금 공주 신원사는 그쪽에. 많은 사람도 모르고 되게 절이 작아서 근데 갑사 바로 옆에 있는 신원사도 수행하고 공주에. 예 맞아요 공주인데요 그 특히는 산신각 너무 특이하고 거기 네. 어쩐지 그리고 다른 절에서도 수행했는데 일본까지 그 처음에는
이런 선불교 그때는 또 워낙 젊었으니까 되게 낭만적인 생각도 좀 있었어요. 한번 그냥 enlightenment 뭐 그냥 깨달고 그때부터는 아, 평생 완전히 그냥 걸어가는 게보다 그냥 구름처럼 걸어가는 그런 한번 느낌이 깨달으면 한번 깨달으면 아 완전히 네. 난 그냥 끝이다고 뭐 네. 좋다고. 근데 하나 제가 점점 수행하면서 이해했던 것은 우리는 그 어떤 선생님도 저한테 한번 말씀하셨는데 깨달는 게 아주 간단해요. 근데 이 깨달는 상태 지키는 게 아주 어렵습니다. 100% 동감합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사실 어느 정도 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 난 한국 간다. 아니면 그 배 타고 구름 나는 보고. 한국 아니면 난 아시아에서 살고 싶다. 이것도 네. 어느 정도 깨달은 그 어떤 그 순간 네. 뭐가 그 우주에서 연결 그 순간에서 뭐가 연결했어요. 그래서 어떤 더 저보다 더 큰 지식 아니면 뭐가 연결했고 어떤 뭐가 이해했어요. 저희 인생에서 나 의미에 대해서. 근데 수행 오랫동안 하면서 많은 사람들 저한테 그랬어요. 야, 안톤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 도대체 그냥 철에 있었다고 믿을 수 없다. 근데 항상 철 가기 전에 날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래요. 아니요. 근데 그 중요한 부분은 뭐가 배웠는지 인생에 대해서 뭐가 중요한지 우리 가끔 잊어버려요. 가끔 새로운 사람 만나면 이 사람만 만나고 뭐 그냥 영원히 행복할 거야. 아니면 새로운 프로모션만 받으면 이 뭐 나는 차장 될 수 있으면 난 팀장만 될 수 있으면 난 사장만 될 수 있으면 난 완전히 행복할 거야. 나는 그 30평 아파트 나는 그 48평 아파트만 받을 수 있으면 난 완전히 행복할 거야. 근데 그거는 그냥 어느 정도 다 욕심이요. 그래서 그 이런 길만 따라가면 행복하게 되는 게 되게 어렵다고. 그거는 정말 배웠어요. 그거는 그것 때문에. 근데 아까도 근데 안톤 씨 왜 이렇게 멋있는 집 있어요? 왜 독일 차 타세요? 그럼 뭐 그냥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예. 네. 중요한 거 네. 저도 좋아 뭐 좋은 거 좋아요. 네. 좋은 집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하나 만들었고 좋은 차도 좋아하고 뭐 좋은 뭐 다 좋아하는데 근데 이런 거 있으면 나의 인생 더 좋아진다. 아니 난 그 행복하겠다. 그리고 이런 거 없어지면 나의 행복 없어진다. 난 그렇게 안 믿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니까 돈 조금 벌고 있으니까 이런 거 살 수 있어요. 그것도 문제 없어요. 근데 만약에 어느 날 이거 없어지면 나는 끝 아니에요. 그리고 간단하게 비교하시는 게 여행. 나는 여행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여행 그냥 어떤 쉬는 게 아니고 저한테 모험이고 그건 어떤 교육이요. 그래서 항상 여행할 때 저는 사실 원하면 그냥 5스타 뭐 리조트 뭐 일주일 동안 그냥 좋은 방 스위트 하나 빌리고 뭐 나는 부자 아니지만 근데 뭐 그 정도 가끔 가능해요. 근데 난 오히려 배낭 여행해요. 아직도 지금 그 싸게 그냥 배낭 하나 메고 그냥 모험적인 길 그냥 버스 일반 그 나라 사람들하고 버스 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그거 왜 하는지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어요. 그냥 계속 그냥 제일 좋은 거 제일 비싼 거만 하면 그거는 우리는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거 배우는 게 인생에서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니면 우리 노예처럼 계속 그냥 그 더 큰 월급, 더 좋은 자리, 더 이쁜 여자친구 아니면 항상 뭐가 한 단계 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 행복 만드는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끝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줌으로 들어온 질문 좀 드릴게요. 이제 이분의 얘기가 저는 이 책을 안톤 작가님의 개인 시각으로 본 한국이라고 생각하면서 책을 읽었는데 책 마지막에서는 그런 자기 스스로의 시각이 좁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고 한국인의 한이 남다른 정서라고 느꼈는데 선생님의 글을 읽으면서 그 마음이 결국 부정적인 감정으로 한국인에게 패배의식으로 작용한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도약하기 위해서 그런 마인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톤 선생님 덕분에 힘차게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질문이 아니었네요. 제가 그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코멘트 하시겠어요? 아니 이분. 그냥 음, 이거는 정말 이 책 쓰는 이유가 사람들 좀 생각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정말 제일 중요해요. 만약에 진심으로 이 책 통해서 1,000원도 안 벌고 근데 많은 사람 읽고 많은 사람 좀 생각했으면 그거는 뭐 무슨 1억이나 뭐 2억 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사람들 나한테 연락하면 이 책 정말 날 조금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거는 사실 돈보다 훨씬 더 날 행복하게 만들어요. 왜냐면 네. 당연히 저도 처음부터 썼던 게 이 책에서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 다 100% 믿어야 된다. 이거는 사실이다. 뭐 절대 그러게 안 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 내가 나 완전히 싫어했는데 나 완전히 따르게 생각하고 그것도 좋아요. 네. 옛날에 예를 들어서 뭐 TV에서 나갔던 사람도 댓글이 만약에 안 좋게 댓글 쓰는 사람 저도 그냥 항상 말하고 싶었어요. 우리 한번 만나보자. 네. 진짜 다 댓글 날 완전히 안톤 제발 좀 잘라버리고 뭐 이 사람 그냥 다시 외국 갔으면 좋겠다고 뭐 이런 댓글 많이 있었고 네. 이런 사람 그냥 다 한번 직접. 모입시다. 예. 그리고 먼저는 저희 얼굴한테 똑같은 말 할 수 있는지 첫 네.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왜 TV에서 나왔던 거 왜 이런 말 하는지 네. 그거는 제가 좀 설명할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은 이 책 읽어보면 조금 난 하나 조금 이해했고 아니면 조금 날 생각하게 만들었고 네. 그럼 이 2년 동안 열심히 쓴 보람이 일하는지 있겠다. 다 어떤 의미가 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책방을 소개를 하면서 저 액자 보여드렸잖아요. 네. 거기 맨 마지막에 슬로건이 뭐라고 써 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번 알려주세요. 네, 생각의 숲을 이루다. 그게 제가 이 책방을 하는 이유이고 저희가 그리고 세상에 책방이 많지만 저희 책방에 오셔야 될 이유 그래서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그러셨잖아요. 아주 99% 같은 생각이었어요. 저희가 책방을 하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우리가 별로 생각을 잘 안 하고 산다고 스스로 그냥 데이세이를 거의 쫓아간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혹은 책과 연관된 이런저런 컨텐츠들을 통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계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뜻이었거든요. 안톤이 책을 쓴 이유하고 매우 흡사하죠. 정말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가끔 이해 못하는 게 지금 우리 사는 사회, 특히 한국, 여기는 뭐 민주주의라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국 가면 벌써는 구글 더 이상 안 되고 페이스북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우리는 인터넷 통해서 모든 게 알게 될 수 있어요. 근데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포메이션, 실질적인 정보가 끝없이 많아요. 근데 사람들 점점 바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오히려 우리는 그냥 선택하는 지도자들만 봅시다. 그냥 전 세계에서 한국도 다른 얘기지만 근데 모르겠어요. 그냥 미국 트럼프 같은 사람 이거 정말 그냥 미국에서 제일 좋은 사람인가요? 푸틴도 사실 독재주의가 사실 아니거든요. 이 사람도 선거 이겼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리더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뽑았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네. 어떻게 이렇게 정보가 많아요? 왜 사람들 생각 안 해요? 왜 사람들 사실 찾는 마음이 없고 왜 제대로 정말 뭐가 사실인지 뭐가 가짜 네. 소식인지 왜 사람들 비교하기 싫어요? 왜 사람들 이 생각하는 게 아웃소싱 하는 것 같아요? 네. 요새는 일하는 게 로봇하게 아웃소싱하고 그리고 요새는 우리 생각하는 게 또 아웃소싱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그냥 우리 싸워야 돼요. 사람들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야 돼요. 사람들 다시 대화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까도 네. 처음에는 우리 사회는 점점 암택 사회되고 맞아요. 옛날에 그냥 배달하는 아저씨도 가끔 5분어 얘기하고 우리 집에 배달하면 집이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네. 막 얘기하고 갑자기 우리 5분 10분 얘기했어요. 네. 이거는 그냥 인간적인 관계가 있어요. 네.
근데 요새는 다 그냥 너무 리모트 되고 그게 말이에요. 안택되고 뭐 음. 뭐 말하기도 싫고 에어팟도 쓰고 뭐 캡도 쓰고 안경 쓰고 마스크 쓰고 뭐 그냥 우리 그냥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말 나온 김에 그게 주로 여기 사시기는 하지만 독일이나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한국이 더 심한가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네. 저희 부모님 전 특별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저는 형제도 없습니다. 전 외아들인데요. 그래서 당연히 아들 하나만인데 아들 한국 간다고 스님하고 같이 공부하기로 했다. 당연히 처음에는 조금 답답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한 번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이런 경험 원하면 이런 뭘 다른 젊은 사람 그때는 사실 저는 술도 거의 안 먹었고 뭐 그냥 정말 열심히 무술하고 공부만 하고 뭐 스포츠는 열심히 했는데 특히 그래서 이런 것도 참 역시 우리 아들 우리 믿을 수 있는 사람 같아요. 항상 날 믿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믿는 거기- 아들이었어요. 예, 믿을 수 있었어요 그때는. 아, 그래서 그냥 한국 가서 어. 이런 경험 한번 하는 게 너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2년 되고 3년 되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을 때 그때는 야 점점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좀 네. 그런 얘기 좀 있었어요. 그래서 걱정 좀 하고 음. 근데 나의 어머니 사실 여기 한국 방문했어요. 그래서 공항까지 다시 모셨어요. 그때는 아직 김포공항이었는데 그래서 어머니는 그 비행기 곧 출발하고 나한테 물어보고 언제 돌아오냐. 지금 벌써는 2년 아니면 2년 3년 정도 됐어요 그때는. 그래서 내가 어머니 날 믿어. 난 아직도 정리해야 할 뭐가 있어요. 그거 정리하면 난 돌아갈게요. 그래서 그 말을 또 이번에는 그 4월 달 제가 잠깐 함부르크 갔다 왔어요. 일 네. 때문에 어머니 만나보고 그 얘기 아직도 기억난다고. 근데 그거는 96년, 97년 정도였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는 바로 나의 눈 보고 알고 있었어요. 나의 아들 뭘 하는지 알고 있고 그리고 나의 아들 믿을 수 있어요. 네. 그거는 사실 되게 중요해요. 한국 부모는 자기 아이들 안 믿는 것 같아요. 내가 항상 느끼는 게. 그래서 항상 부모님 아이들 위해서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네가 이런 거 해야 돼. 그럼 나중에 행복한 사람 될 거야. 너는 의사 돼야 돼. 너는 변호사 돼야 돼. 너는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럼 나중에 행복한 사람 될 거야. 근데 오히려 독일 부모들 아이들 좀 더 많이 믿어요. 그리고 여유 주는 거예요. 당연히 독일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갑자기 한국 가서 스님하고 같이 공부하는 게 좀 거의 미치는 게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게 근데 한번 믿어봅시다. 그래서 반대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직도 우리 어머니 조금 슬프고 아들 이렇게 멀리 사는 게 지금도 돌아오기를 기대하세요? 아니면 아니에요. 이제 안 돌아오는 게 알고 있어요. 오래 전부터 그거는 포기했고. 포기하셨어요? 근데 저는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고 왜냐하면 원래는 그래도 1년에 한 4번, 5번 정도 독일 가고 네. 우리 어머니도 지금 거의 20번 정도 한국 오셨고, 오셨어요. 네. 저기 해마다 네네. 한 번 오셔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이요? 저는 이 책에서 되게 가슴에 와닿았던 부분이 인생이 모험이라는 사실을 잊고 안전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절대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 되게 와닿았는데요. 되게 안전만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저도 모험을 되게 하고 싶은데 되게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되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모험을 떠나야 되는 또 강력한 그런 조언이 있다면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한 모험을 하셨던 것 중에서 되게 가치 있고 좋았던 것들이 있으면 좀 공유해 그러니까 주시면 모험을 해도 감사하겠습니다. 괜찮다라고 네. 조금 안도 음. 하실 수 있게. 네. 네. 모험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인생 모험이거든요. 인생 첫날부터 뭐 마지막 날까지 모험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그냥 이해하는지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생각하는 게 그냥 인생 죽을 병이에요. 우리 다 죽을 거예요. 무조건 100% 확실해요. 그래서
그냥 언제 죽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오늘 올라오는 길에서 뭐 교통사고 날 수도 있었고 뭐 그냥 오늘 여기 오지도 못했어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과학 통해서 뭐 우리는 그 앱 컨트롤 뭐 로봇 통해서 뭐 다 더 안전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인생 하나도 안전하지 않아요. 그 지금 코로나는 3년 전, 오늘 3년 전 누구도 상상도 못했던 병인데, 근데 그 수천만 명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뭐 아니면 수백만 명 적어도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유크레인 전쟁 6개월 전에 누구도 상상 못했어요. 지금 계속 매일매일 우리 이야기하면서 사람 죽고 있어요. 거기는 그 사람도 6개월 전까지는 그런 뭐 전쟁 생각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인생 원래 모험이야. 근데 우리 안전 이 모험 할 수 있는 만큼 안전하게 하면 뭐가 이 모험 자체는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할 수 있는 만큼 안전한 그냥 인생 만들고 싶어요. 근데 이 안전 우리는 만드는 감옥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불안감 생기고 이런 말도 있어요. 사람들 돈이 많이 벌면서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돈 없었을 때 오히려는 별로 불안하지 않아요. 잃을 게 없으니까. 예, 잃을 게 없어서. 근데 잃을 게 더 많아지면서 더 불안해지죠. 그래서 원래는 사람들 생각하는 게 난 돈만 있었으면 안전하다. 근데 사실 마음속에서는 더 불안해요. 그래서 이런 거 우리 진짜 잘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냥 어차피 우리 죽을 거예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안전하게 살 필요성이 있냐? 아니면 가끔 조금 미치는 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떤 자유, 우리 지금까지 몰랐던 어떤 자유 한번 느껴보고 한번 테스팅해 봅시다. 그냥 우리는 그냥 완전히 미치는 일 한번 하는 게 좋아요. 가끔. 왜냐하면 아무 계획 없이 아무 일반 뭐 예를 들어서 호텔 예약 없이 뭐 아무 예약 없이 그냥 어떤 뭐 모험적인 나라 한번 가봅시다. 그냥 동남아시아 어디 아니면 뭐 그냥 아무 예약 없이 맞아요. 그런 거부터. 공항에서 도착해보고 한번 여기부터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될 건지. 그래서 이거는 먼저는 불편해요. 왜냐하면 불안감 느껴요. 근데 우리는 갑자기 나도 핸들링 할 수 있어요. 난 갑자기 밤 다리 밑에서 자는 게 아니고 난 어떻게 호텔 찾아보고 어떻게 시장 택시도 잡을 수도 있고 영어 잘 봐도 어떻게 그냥 커뮤니케이션 하고 그래서 갑자기 완전히 자랑스러운 느낌 생기고 와, 난 해놨다. 그래서 이거 정말 간단한 일이지만 근데 한 번만 다음 여행할 때 다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하지 마시고 그냥 아무 준비 없이 한번 갑시다. 어떻게 될지 한번 보자. 그리고 너무 마음에 안 들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예약할 수 있잖아요. 근데 먼저 우리 한번 조금 색다른 경험 한번 하는 게 정말 우리 필요한 약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안전하게 살면 몸하고 마음 늘어지고 나중에 죽을 때 조금 후회할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서 뭘 했냐, 내가 끝까지 갔냐. 그거는 제일 두려워요. 네. 그래서는 모험스럽게 모험 같은 인생 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새 한 몇 년 사이에 부쩍 많이 하는 덕담 중에 꽃길만 걸으세요 있잖아요. 저도 그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죽을 때까지 햇빛 속에만 있다 가면 저 사람이 행복했을까? 그런 생각이 저도 좀 들긴 합니다. 자, 줌으로 올라온 질문 하나 또 드릴게요.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또 오늘의 이 북토크의 면면에서 흐르는 우리 안톤의 얘기는 자기 인생에 대한 결정권이라고 느끼신대요. 내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역량이라는 말 아시죠? 네. 예, 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셨네요. 사실 아까 질문 조금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그리고 거의 대답 좀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그냥 항상 예를 들어서 부모님 시키는 대로 했고 내가 원래 공부하고 싶었지 않지만 나는 의사 되고 싶은 마음 별로 없었지만 근데 부모님 그냥 좋은 대학교 가고 의학 좀 공부하고 뭐 나중에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겠지 뭐 그냥 한번 바꿔보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실 어떤 비법 없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간단한 일 우리 인생 바꿀 수 있어요. 뭐가 싫다면 그 예를 들어서 그 딱 이틀 전에 같이 일하는 친구 만났어요. 독일 친구. 이 친구는 여기 한국 왔는데 그래서 되게 좋은 그 다이렉터 급 일자리가 잡았어요. 그래서 처음 너무 행복하고 그 지금 1년 반 동안 여기 살았어요. 그래서 너무 한국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너무 월급도 너무 좋고 다이렉터 자리가 너무 좋고 그리고 이 사람 같이 일하면서 저희 친구 됐어요. 그래서 계속 여기 한국 있는 게 저한테 너무 좋은 생각인데 근데 그 사람 우리 저녁 식사 같이 하면서 아무튼 난 드디어 한국 왔고 내가 원했던 자리 잡았고 월급도 장난 아니고 뭐 좋은 아파트는 살고 있고 뭐 다 딱 내가 모든 원했던 거 다 받았어요. 근데 난 뭐가 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계속 짜증나고 계속 조금만 작은 일 생기면 나는 그냥 바로 폭발해. 그래서 나는 그럼 넌 한국 떠나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아니면 일자리 바꾸든지 뭘 하든지 그냥 근데 한편 난 계속 여기 오고 싶었어요. 뭐 계속 여기 오기 위해서 너무 노력했는데 그래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친구이니까 네가 떠나라고 말하는 게 나한테도 쉽지 않아요. 근데 네가 생각해야 돼. 진짜 행복하지 않으면 계속 이 길 가는 게 이거는 사실 미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사 됐는데 병원도 만들었고 근데 그냥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 나는 이 병원 그냥 팔 거야. 나는 그냥 펜션 오픈할 거야. 아니면 나는 그냥 모르겠어요. 지금 1년 동안 배낭여행 할 거야. 모든 사람 너 미쳤냐? 나한테는 드디어 너는 미치는 일 그만하는 거야. 왜냐하면 계속 행복하게 만들지 않은 길 가는 게 그거는 미치는 게 아닌가요? 인생 의미는 행복해요. 병원 만드는 게 좋은 다이렉터 자리 잡는 게 그거는 인생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비법이 없고 행복하지 않으면 바꿔야 돼. 간단해요. 그러니까 뭐가 미친 짓인지는 또 아까 또 질문이 있으셨던가요? 한국 부모들이 자녀를 믿지 않는다. 난 이게 굉장히 어떤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독립적으로 우리가 살 줄을 모른다. 그리고 언제부터 나는 독립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만약에 연령이 그게 따로 있을까? 그럼 나는 지금 독립했나? 이제 이런 거에 꼬리를 물더라고요. 그래서 이 독립적인 것들, 부모가 자식을 믿어주지 않는 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이제 그 애를 좀 놔두는 거를 우리가 좀 못하는 거거든요. 보호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안전망 벗어날까 봐 늘 노심조사하고 사회 시스템 안에서 길러야지만 또 안전하고 이거의 확장인데 그럼 부모가 이제 자식을 믿는 게 어릴 때부터 일어나는 일이어야 되고 그 아이가 그렇게 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그런 의미에서 부모들이 이거를 이제 확장했을 때 그 사회가 부모가 늙어서 이제 시니어 그룹이 하나 형성이 되고 젊은 세대가 있어요. 자식 세대가 그렇게 살아온 우리가 커 보니까 나이가 들어 보니까 자꾸만 지금에 와서 세대 간 갈등이다 이런 말들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한 10여 년 전부터 이게 도드라졌는데 물론 독일 같은 경우도 더 먼저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바로 이런 것들이 독일 사회라는데 이제 그 어른들을 바라보는 것, 또 젊은이들이 갖는 것, 이런 융합 문제 이런 것들하고 한국을 비교하실 땐 또 어떤 점들을 또 한번 느끼시는지요? 저희가 또 배울 건 또 배우고 싶고요. 네,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는 한국에서 너무 자주 느꼈던 게 한국에서는 젊은 사람들 가끔 뭐 22살, 25살, 28살까지 아직도 부모 집에서 살아요. 독일에서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뭐 진짜요. 22살, 23살 이상 아직도 부모님 집에 사는 젊은 사람 있으면 뭐가 잘못됐어요. 우리 그냥 독일 사람 상태에서는. 그리고 그래서 독립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순간부터 대학생 될 때 뭐 그냥 그래서 아이들 믿어야 돼요. 아이들 믿으면 그냥 자신감 있는 강한 더 행복한 사람들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국 부모님 계속 돈 주니까 그리고 계속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사실 그냥 이 아이들 뭘 원하는지 자기도 가끔 몰라요.
사실 제일 큰 문제는 사람들 하고 싶은 일 못하는 게 보다 나는 뭘 원하는지 모른다. 그 문제는 사실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 나는 뭘 원하는지 알고 있지만 근데 나 못한다. 그럼 바꿀 수 있어요. 그냥 벗어나고 그냥 난 지금 하겠다. 근데 나는 뭘 원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럼 그거는 사실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가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부모님 계속 그냥 만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돈 줄 테니까 내 시키는 대로 해. 뭐 그리고 내가 밥 주고 내가 뭐 네 발레하고 뭐 다 네가 해주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이 관계가 그냥 내가 말하고 싶은 거 지금 우리 집 앞에서는 새들 많이 자기 새끼는 키우고 있어요. 근데 날개는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지만 나는 새끼 거. 위에서 날아갈 수 있는 게 못해요. 직접 가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가끔 떨어져요. 죽을 수도 있고 뭐 그냥 다칠 수도 있고 그거는 인생이요. 저희 아들 그냥 7살이었을 때 혼자 유럽 보냈어요. 그냥 비행기로 그냥 여행하는 게 아니지만 그냥 당연히 저희 어머니는 거기 공항에서 기다렸어요. 근데 혼자서 그냥 비행기 타고 7살. 이것도 저한테도 쉽지 않았어요. 그냥 7살 이만한 아들 그냥 혼자 비행기 타고 그냥 잘 가. 마음 속에서는 진짜 불안했지. 그렇게 할 때 음. 부인께서는 반대 안 하셨어요? 반대 안 했어요. 우리는 부인이 훌륭하신 거예요. 예, 우리는 그 교육에 대해서 90% 정도는 동의해요. 100%는 아니지만 근데 80% 90% 동의해요. 그리고 항상 아들 그냥 뭐가 나는 할 수 있다. 그럼 해. 그래서 아들 자신감 생기고 그리고 나는 할 수 있고 그리고 뭘 원하는지 알게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젊은 사람들한테 더 여유 줘야 되고 돈 덜 주고 여유 더 주고 그거 우리 할 수 있으면 그리고 우리 원하는 욕심 그냥 아이들한테 그냥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뭘 원하는지 당연히 저도 저희 아들한테 그냥 어떤 희망이 있을 수 있지만 근데 그거는 나의 희망, 아들 희망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진짜 그냥 한국 사회에서는 요새는 젊은 사람들 너무 불안하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많이 느꼈어요. 좀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이거는 젊은 사람보다 부모님 세대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네. 줌으로 올라온 질문인데요. 이게 조금 뭐 예민할 수 있는 건데, 그럼 좋아요. 네, 책에서 일에서 소명 의식을 갖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가끔 근무 시간 외에 무급으로 일을 하게끔 회사가 할 적에 이것도 소명 의식으로 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당사자는 소명 의식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도 고용주 입장에서는 뭐 다른 뜻으로 그렇게 다른 목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독일은 소명 의식으로 충분히 무급으로 자발적으로 이럴 때 페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도 그렇게 소명 의식으로 열심히 잘 자발적으로 일을 하는 분위기일까요? 또 안톤은 이런 경우에 뭐 어떤 의견이신지가 궁금하다고 그러셨나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보상받지 않는 일에 대해서도 소명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얘기. 돈 생각해야 하는 만큼 안 받아도 그냥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이 책에서 그 자세히 좀 섰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하는 만큼 돈 못 받고 그래서 아니면 돈 조금만 받고 왜 나의 마음 이 회사 아니면 이 일 100% 들어갈 필요성이냐. 나의 마음 100% 안 들어가면 회사 손해보다 저의 손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저의 라이프타임. 일하는 게 만약에 나의 100% 파워, 나의 그래서 집중력이나 뭐 이런 나의 열정, 그 일 안 들어가면 일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제대로 나오지 않은 일, 어떤 그냥 자부심이나 행복한 느낌 못 나와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철에서 화장실 청소도 했어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의 똥 그냥 닦아야 돼요. 난 그런 일 좋아해요? 아니,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당연히 철이 있으니까 돈 하나도 안 받고 나를 그, 위해서. 예, 네. 나를 위해서. 네. 이거는 그냥 그 저는 일하는 게 다른 사람보다 그 돈 상관없이 가끔 제가 돈 하나도 안 받고 일하는 게 그래서 그 제일 중요한 거 일하면 나의 마음 제대로 안 들어가면 이 회사 선에 이전에 심각하지 나의 않은데 손에. 나의 라이프타임 선에 그거는 나의 인생 시간 그냥 버린다고 네. 생각해요. 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키워드라고 느낀 게 마음이었어요. 마음. 안톤이 책에서 많이 강조를 한 것이 네 마음을 거기다가 다 했느냐, 넣었느냐.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느꼈는데 역시 그 말씀을. 저는 이제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피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정치적인 성향이나 막 이런 게 다르니까 부모님과도 이야기를 안 하게 되고 또 이제 저의 아들하고도 이야기를 안 하게 되고 이렇게 세대가 이제 달라지면서 생각이 다르니까 얘기를 안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는 말을 섞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책을 읽으면서 생각하기에는 안톤 씨는 참선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닐까. 또는 안톤 씨는 독일에서 토론 위주의 교육을 받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닐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저한테 좀 면죄부를 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또 그렇지만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뭔가 좀 팁을 주신다면 말을 시작할 수 있고 참고 대화할 수 있는 팁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당연히 먼저는 독일에서 교육 받았기 때문에 이거 큰 도움이 되고 철에서 사실 크게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정에서는 그냥 조용하게 앉아서 뭐 아무 대화는 별로 맞아요. 없어요. 말을 예. 안 해. 그래도 뭐 철에서도 사실 배우는 게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사실은 여기는 안 되겠다. 그 컵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그 커피 먹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 선사님 나한테 한번 그랬어요. 먹이는 여기 그 손잡이 있잖아요. 안톤, 이 손잡이 왼쪽 아니면 오른쪽인 거? 그래서 내가 당연히 본인 지금 앉아 있는 사람 그래서 이래서 저기 오른쪽이다. 그래서 내가는 아니다. 왼쪽이다. 선생님 그랬어요. 누가 맞아? 우리 지금 끝없이 싸울 수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 갈 수 있어요. 아이 너 미쳤냐? 뭐 그냥 확실하게 왼쪽이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오른쪽이잖아. 난 바로 눈앞에서 보인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우리는 이런 디스커션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번 깨달으고 입장에 따라서 둘 다는 100% 사실대로 말할 수 있어요. 그냥 입장 틀리니까 앞에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 손잡이 왼쪽 아니면 오른쪽 그냥 180도 틀려요. 뭐 근데 둘 다는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한번 깨달으면 나의 의견 이거는 손잡이 왼쪽 오른쪽인지 맞아도 다른 사람의 의견도 맞을 수 있어요. 동시 이거 가능하다. 이거 한번 깨달으면 디스커션 하는 게 좀 더 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디스커션 문화 배우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게 부모들 아이들하고 같이 이야기 안 하고 그리고 친구들하고도 정치 이야기 안 하고 왜냐하면 싸울지도 모르겠어요. 대화하는 거 아주 중요해요. 대화 없이 사회는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게 정말 어렵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런 토론 문화, 대화하는 문화, 소통 문화가 잘 안 됐어요. 이거는 그냥 독일만 잘 되고 뭐 그 다른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인도 가면 인도 한번 가보세요. 대단해요. 인도 사람 대화는 잘해요. 뭐 그리고 엄청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근데 뭐 다 자기 얘기만 해요. 그죠? 다 자기 얘기만 해 서로. 인도에서. 그래도 꼭 네. 그러지 않아요. 그거는 네. 또 조금 사실이지만 근데 재밌어요. 저는 인도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대박이에요. 정말 너무 좋아요. 수시간 동안 끝없이 대화할 수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처음부터 그냥 부모님부터 선생님들부터 뭐 대화하는 게 토론하는 게 별로 배우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 사실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 배워야 돼요. 만약에 어떤 두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난 대화 시작할 수 있어요. 그냥 부드럽게 시작하고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얘기보다 당신은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근데 왜 이렇게 생각하시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럼 이 설명 들어보면서 이 사람 이 의견 정말 자기 의견인지 아니면 그냥 인터넷에서 문자에서 어디 받았던 의견인지, 왜냐면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사람들 물어보면 그 옛날에 그냥 아주 강한 예문이지만 그 교수로 활동했을 때 가끔 학생들한테 저기 그 독도 있잖아요. 그거는 한국 땅인지 일본 땅인지는 잘 모르겠어. 와 폭발하고 뭐 교수님 어떻게 이런 거 물을 수 있어요? 당연히 한국 땅이지.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근데 왜 한국 땅이지? 갑자기 조용하네. 그래서 나중에 뭐 우리 부모님 그랬어요. 미디어에서 읽었다 뭐 아니면 TV에서 봤다고 뭐 이런 거. 그거 다야? 그 이상 몰라요? 왜 그런지? 오케이. 그럼 다르게 물어봅시다. 일본 사람 일본 땅이라고 말하는. 그래. 근데 그 거짓말인데. 근데 일본 사람들 왜 자기 땅이라고 말해요? 그럼 완전히 종행.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했어요. 야, 너희들 정말 사람들 그냥 생각이 바꾸고 싶다면 먼저는 상대방 생각도 잘 알아야 돼요. 그 사람 왜 이렇게 말하는지, 그 다음은 이거 사실인지 뭐 가짜 뉴스인지는 구별할 수 있어요. 근데 너희들 그냥 어디 부모님한테 미디어한테 들어봤던 이야기만 그냥 그 앵무새처럼, 진짜 앵무새처럼 들어봤고 그냥 말라고. 근데 자세히 물어보면 왜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정말 잘 토론하려고 하면 대화 뭐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냥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그때부터는 벌써는 조금 나오고 이거는 정말 이해했던 문제인지 아니면 그냥 어디 잠깐 들어봤고 하는 이야기인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부드럽게 사실 대화는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어느새 시간이 벌써 90분이 넘었어요. 질문하시겠어요? 네.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과연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공정의 정도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아니면 또 독일에서는 어떤 이슈로 공정에 관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공정 이슈는 사실 아마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부터 그냥 인간 자연스러운 이슈이라고 생각하고, 옛날에 그냥 공정하지 않았던 게 그냥 보통이라고 생각하고, 옛날에 그냥 왕 있었고 그리고 어떤 귀족 있고 그리고 그냥 백성. 백성은 우리도 왕처럼 살고 싶다 그냥 미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요새는 그 민주주의 그리고 특히는 선진국들에서 이 공정 이슈가 점점 커지고, 이거는 한국에서도 그래요, 독일에서도 그래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 여기 서 있던 거 뭐 이런 political correctness, wokeness, 뭐 젠더 이슈 이거 다 어느 정도 그 공정 이슈와 조금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에서는 사실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90년대와 비하면 제가 처음 왔을 때 보면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할 수 있는 일, 예를 들어서 뭐 여자들 위해서 아니면 예를 들어서 동성 사람들한테 그냥 아직도 여기 한국에서는 결혼 못 하고 뭐 이런 저런 거, 그래서 이런 이슈는 아직 우리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냥 조금 걱정하는 게 한국에서는 가끔 이 공정하는 그 아이디어가 너무 집착하면서 조금 왜곡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100% 깨끗한 거 원하고, 그래서 가끔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야, 그럼 모든 이쁜 얼굴로 태어났던 여자는 다시 성형수술 받고 좀 못생기게 하고, 왜냐하면 그 사람도 너무 이뻐서 아마 쉬울 거예요. 좋은 남자 찾는 게 뭐 여자를 찾는 게. 그리고 너무 머리 좋은 사람 다 애들 10살 정도 되면 그 테스팅하고 너무 높아지면 다 눌러. 하고 네. 좀 자야 좀 두렵시다잉. 왜냐하면 아니면 공평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안톤 이건 조금 심각한데. 아니 맞아요. 근데 지금 한국 사회에 가는 방향 약간 내가 느끼는 게 조금 그래 너무 보인다.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오프닝에서도 사바나에서는 공평한 네. 게 없다. 그래서 공평하는 거는 아이디어요. 이 방향으로 항상 우리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집착하면 사실 이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네. 어떤 불안감 생기고. 그리고 독일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거는 다 이슈인데, 독일에서도 아직도 예를 들어서 여자들, 예를 들어서 사장들 보면
여자 남자는 50 아니고 그리고 아니면 뭐 정치가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50% 아닌데 근데 꼭 50%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것도 다른 질문이라고 이것도 뭐 조금 다른 그때부터는 약간 디스커션 진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모든 선진국에서 이런 공평한 이슈, 페어니스 이슈가 있어요. 그리고 완벽한 나라는 없고 한국에서는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는데 가끔 한국 사람들 생각하는 만큼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 스스로가 너무 자기 자신을 작게 혹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네. 네. 그렇답니다, 여러분. 네. 감안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마무리 할 건데요. 이렇게 오셔서 직접 독자들하고 만나고 또 목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어떠셨어요, 오늘? 너무 아까 좋고 경험 모험 예. 많이 하셨잖아요. 오늘도 예. 특별한 경험이죠. 그렇죠. 네. 이런 뭐 저희 책에서 얘기하는 게 테마들하고 발표한 후도 조금 이런 뭐 Q&A 세션이 있기는데 저희 직접 쓰는 글에 대해서 뭐 저희 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또 정말 조금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시간 너무 잘 봤어요. 그래서 더 많은 질문도 받고 싶고 더 많은 이야기 하고 싶고 그래서 앞으로 다시 초대해 주시면 그럴게요. 제가 다시 한번 모시고 그때는 주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놓고 네네. 왔다 갔다 이거 많이 해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저 앞에 여기 서 있는 게보다 약간 동그랗게 그냥 우리 동그랗게. 다 똑같은 네. 수준 그냥 작가하고 뭐 책 읽는 사람 만나는 게보다 그냥 네. 사람들 만나는 거예요. 네, 그 그냥 의자도 사람들. 좀 낮은 의자로 해갖고 그래요. 똑같이 더 해서. 낮은 의자. 난 충분히 키가 커서 네. 알겠습니다. 여기 저 줌으로요.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쭉 얘기를 들으면서 가치 있는 나의 생각은 뭘까? 책을 읽으면서 또 이 토론장에서도 이 생각을 쭉 하면서 되게 좋았기 때문에 이 화창한 주말 바깥으로 놀러 나가지 않고 북토크에 참여한 것이 아깝지 않았다. 감사드립니다. 이런 코멘트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주에서 오늘 북토크를 위해서 올라오셨대요. 우리 감사의 박수 치고 마무리할까요?